근데 잠깐만. 아, 왜 이상한 게 있지? 아, 뭐야 이거. 코리아 이거 두 개 뭔데? 기억나시나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저번 달에 SGI 서울 보증이 랜섬웨어를 당해서 먹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종 대출도 막히고 막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SGI 서울 보증이 랜섬웨어를 당했을 때 금보원이 나서서 그걸 풀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죠. 자, 이 해킹 그룹 조직이 건라라는 랜섬웨어 그룹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요, 파일을 암호화만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암호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 빼돌린 다음에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랜섬웨어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안전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유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난리가 났죠. 바로 건라의 사이트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SGI 서울 개런티 인슈어런스라는 업체에서 13테라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커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압축된 데이터 13테라가 있다라고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우리랑 협상하고 싶으면 연락해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당시에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석하기가 우리가 힘들어요. 원하면 같이 참여해서 분석해 봅시다 라는 메시지까지 남겼고요. 이제 곧 공개한다고까지, 공개 임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서울보증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 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습니다 라고 공지를 때립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알겠지 라고 했었죠. 자,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황입니다. 없어졌어요. 자, 여기에 SGI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건라가 거짓말했구나. 야,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불순한, 의심이 정말 많은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네. 자, 왜냐면 이 건라 조직이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협상을 했구나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SGI에서는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오해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음모입니다. 하면서 대용량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 돈을 줬든 안 줬든 어쨌든 큰 거를 막았습니다. 자, 일단은 급한 건 막았다. 자, 공개되기 임박했는데 그걸 막은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건라가 거짓말 치다가 망신살 당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그 데이터 뒤로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돌고 돌아서 언젠간 다시 한번 노말틱 채널의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금감원이 도와줘서 해결을 했지만 각종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 SGI의 사태를 조사합니다. 얘네가 어쩌다가 해킹을 당했는지를 낱낱이 조사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 자,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는 백업이 중요하죠. 그쵸? 자, 근데 놀랍게도 SGI 서울보증은 백업을 해놨습니다. 와우, 대박. 잘했네. 자, 근데 왜 복구를 못한 거야? 백업을 하긴 했는데요. 전산망과 연결해놓고 백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업하는 이유가 저희가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백업을 하는 건데, 자, 그냥 DB가 2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자물쇠를 2개 잠근 겁니다. 자물쇠가 털렸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안에 내부에다가 이제 보안 장치를 걸어두는 게 백업이잖아. 자, 근데 이거를 편의상의 이유로 전산망과 연결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해커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해킹했는데, 어라? 왜 DB가 두 개지? 왜 똑같은 DB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아리송했을 거야. 이거는 백업인가? 이게 뭐지? 이거 허니팟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해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그 당시의 이야기가 이거였죠. VPN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VPN을 통해서 이 SGI 서울 보증 이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을 했는데, 자, 이 VPN 장비를 뚫어서 들어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VPN의 장비, 자, 요 비밀번호가 0000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브루트포스도 아니었습니다. 자, SGI 서울보증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이 VPN의 장비 비밀번호는요 0000. 알겠어. 자, 내부의 VPN을 타고 들어와서, 자, 들어오면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 들어와서 어쨌든 정보를 보거나 서버를 들어가려면 그 서버의 계정이 필요해요. 그쵸? 서버의 계정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관리자 계정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단순 문자 조합이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아마 브루트포스였을 것 같아요. 무작위 대입 공격으로 막 때려 넣어 보다가 뚫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랜섬웨어가 심각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직원 계정을 뚫었어. 그 직원 계정 한 곳이 서버 32곳이랑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서버 관리용으로 이제 권한을 분리해두죠.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하잖아요. 자, 근데 그 계정 하나로, 자, 프리패스였습니다. 계정 하나만 뚫었는데 서버 32개가 한 큐에 들어오는 이 매직 같은 상황. 자, 이렇게 해서 해킹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자, SGI는 정상적으로 일어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 아니라 안 한 거다. 솔직히. 그쵸? 이거는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안 한 겁니다. 보안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요 사이트에서 SGI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왜 이상한 게 있지? 뭐야 이거, 코리아 이거 두 개 뭔데? 얘네 또 언제 털린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뭐지? 하나는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이고요. 하나는 화천기계라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다크웹에 들어가서 SGI가 내려갔구나. 오케이. 자, 하고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또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서 또 이 자료가 여기서 공개가 되는지, 심지어 이 데이터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라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미 요 데이터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사막 콘덴서 자료, 요렇게. 자, 그리고 요 자료들을 아주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해킹당했고 어떻게 유출당했는지가 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보면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링크라는 게 보여요. 이걸 보면은 직원 컴퓨터가 털려서 그 직원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싹 압축해서 공격자 서버로, 해커의 컴퓨터로 넘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직원의 어떤 컴퓨터가 해킹당했는가? 이것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서의 컴퓨터가 랜섬웨어 걸렸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화천 재무지원팀, 자, 한번 모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누가 당했는지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는 내부 회계 팀, 그리고 재무팀, 자, 요 두 팀에서 지금 해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요 직원 중에서 분명히 악성 코드를 넘겨받아서 실행했겠죠. 그렇게 해서 랜섬웨어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중소기업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같은 회사 혹은 BIT 회사들은 우리가 무슨 정보 보안을 해. 우리는 그럴
거 할 돈이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면 금융 정보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카드 정보라든가 결제 정보들이 여기에 유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해커들은요, 대기업 안 노립니다. 요새는요, 중소기업을 노려요. 왠지 아십니까? 대기업은 한 번 털면 참 탐스럽지만 생각보다 보안이 튼튼하거든요. 자, 근데 중소기업은 자잘자잘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건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이 해킹 사건 사고로 금융 피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원래는 A 회사, B 회사 하면서 거래를 하려면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거래 대금을 야, 이쪽 계좌로 돈을 보내줘 라고 하면서 이메일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해커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이 거래 대금을 입금하는 회사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이메일로 야,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계좌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입금해주세요 라고 보내고 그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혹은 랜섬웨어를 걸거나. 근데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은 해킹을 당해도 사실 이슈가 잘 안 돼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의외로 해커들의 좀 먹잇감이 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작은 회사더라도 정보 보안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형 아파트, 고급 펜트하우스 이런 데에 살아야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초가집에 살더라도 우리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중소기업도 정보 보안을 해야 된다. 이거는 IT 기업의 이야기만 아니다. 대기업만의 일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보안은 기업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발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개선이 없는 거예요. 정보 보안은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다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같이 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보 보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해킹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고, 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